형님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더는 못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남자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온 국민의 저녁 시간을 책임지던 남자. 때로는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처럼 든든했던 사람. 우리는 그를 국민 MC라 불렀습니다. 그의 선한 웃음은 지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작은 위로였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팍팍한 세상살이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신화를 보며 꿈을 키웠고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 우리 시대의 성공과 선량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그 완벽해 보였던 인격이 만약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고 신뢰했던 그의 미소 뒤에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하고 서늘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인터넷 게시글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 당신들이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글. 처음에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흔한 시기 질투나 악성 루머 정도로 치부되었죠. 또 시작이네, 관심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한 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글의 마지막에 적힌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소년원. 그 세 글자는 국민 MC라는 화려한 왕관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마치 잘 닦인 보석 위에 틴 한 방울의 시커먼 잉크처럼 그 단어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의심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불편하고 또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그 익명의 글쓴이를 추적했지만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그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국민 MC와 오랫동안 함께 방송했던 동료라고 밝힌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난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 사람을 천사처럼 생각하죠. 방송할 때 보면 저도 가끔 헷갈릴 정도니까요. 정말 저렇게까지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처럼요. 그런데 방송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해요. 그걸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스태프나 동료들 몇 명만 알죠. 대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내 작가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질 뻔한 척도 있었고 자신의 농담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의 뺨을 때리는 것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송에서 늘 후배들을 아끼고 스태프들을 먼저 챙기던 그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제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그 동료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분노나 화를 넘어서는 뭐랄까 서늘한 경멸 같은 거였어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 눈빛. 한 번이라도 그 눈빛을 마주한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지만 아직 소년원이라는 단어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공에 취해 오만해진 스타의 이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동료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인성 논란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은 과거는 저도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면 뭐든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앞을 막는 건 뭐든 부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을 겁니다. 그와 헤어진 뒤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봐왔던 그 인자한 미소와 카메라 뒤에서 동료가 목격했다는 그 경멸 어린 눈빛. 대체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내면에 어떻게 이토록 극단적인 두 얼굴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뒤흔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인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고통을 끄집어내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사람의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진실. 우리는 과연 그 끔찍한 이야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았는지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정상에 오른 그의 성공 신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처럼 여겨졌죠.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체 모를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에서 울린 건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받은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잠기고 떨리는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 MC의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음해성 제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증오와는 다른 무언가 깊은 회한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서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10대 시절을 파헤쳐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의 공식적인 학창시절 기록, 그 이면에 완전히 삭제된 시간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소년원.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의 반듯하고 따뜻한 이미지와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다면 직접 찾아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떤 사람을 그토록 믿고 사랑해왔던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인데다 소년원 수감 기록은 개인이 열람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민감 정보였으니까요. 방송국 동기, 옛 동네 친구, 심지어는 은사님까지 수소문하며 접촉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그의 학창시절을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모범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던 학생이었다고요. 그들의 증언 속에서 제보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저는 수소문 끝에 오래전 소년원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한 보호관찰관과 겨우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만남조차 꺼렸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설득한 끝에야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찻집의 구석진 자리에서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MC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거쳐갔지만 유독 그 아이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른을 조롱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 당시 그의 제목은 특수폭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보호관찰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록에 남은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빴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만큼 잔혹하고 악랄한 폭력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사건은 축소되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소년원에 있던 그 소년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곳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며 동기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다고요. 심지어 자신의 폭력 행위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다른 아이들 위에 군림하려 했다는 증언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약자의 편에 서서 눈물 흘리던 그의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가 그동안 그 M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단단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보호관찰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TV에 나와 성공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고요.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했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대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것을요. 소년원 기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저는 이 추악한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의 문이 이제 막 열린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제보들 속에서 유독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한 통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길 극도로 두려워했죠. 하지만 메일에 담긴 내용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이 넘는 세월의 고통과 침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설득 끝에 그분을 만나 뵙기로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곳은 행인들의 발길이 뜸한 동네의 작은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어렵게 마주 앉은 그 자리에서 제 앞에 앉은 그분은 한참 동안이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TV에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숨이 막혀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 사람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떠들 때면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다들 저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저한테는 그 모든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세상이 통째로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해 보였습니다. 앳된 얼굴의 중학생 시절, 평범했던 복도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듯 피해자분의 눈빛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시작됐어요. 폭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간다거나 제 머리를 툭 치면서 비웃는 것부터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장난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실 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그분에게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폭언과 조롱은 일상이었고 교과서를 찍거나 필기구를 망가뜨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면서 웃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마치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발로 차도 되는 벌레나 망가뜨려도 되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죠. 주변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그 남자에게 밉보이면 다음은 자기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교 후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그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그분을 가두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항할수록 폭행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었어요. 맞아서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냥 저 사람의 재미를 위한 도구일 뿐이구나. 내 고통이 저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고 부모님께는 그저 몸이 아프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도망친 거죠. 그 기억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두려웠고 TV에서 비슷한 장면만 나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MC가 되어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너무나 선하고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의 모습으로요. 화면 속에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국민 MC의 모습과 어둡고 텅 빈 교실에서 악마처럼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피해자분은 지난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도망쳐온 그 지옥이 이제는 안방까지 쳐들어와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고요. 제가 용기를 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거짓된 이미지에 속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분의 마지막 말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과거의 상처. 그 상처를 준 가해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고 피해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균형하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원을 나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거대한 분기점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뼈아픈 반성의 기회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출발선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리고 사회는 한 번의 실수로 돌아온 그들이 과연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시 소년의 티를 막 벗은 20살 무렵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과연 그는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범죄 기록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남긴 것은 참회나 반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폭력성을 어떻게 하면 더 교묘하게 그리고 들키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 기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사회에 나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상대방은 정중하게 사과를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억눌려왔던 분노를 터뜨리는 도화선으로 삼았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청년의 주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자비했고 폭행은 상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만난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친구는 아니었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앞에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숙이지 않더군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국 이 사건은 폭행치상이라는 기록으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주홍 글씨를 새깁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죠. 어쩌면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돈과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자신의 폭력적인 본능을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의 비뚤어진 욕망은 폭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절실했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는 푼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작은 의류가게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가게 사장님은 전과 사실을 알면서도 젊은 사람이 다시 시작해보겠다는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며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가족처럼 그를 아꼈고 가게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 신뢰가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는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루 매출금이 들어있는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날 사라진 돈은 가게의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훔친 돈으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밀린 월세를 내거나 생활비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최신 유행하는 명품 옷을 사고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결국 꼬리는 잡혔고 그는 절도 혐의로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을 믿어준 사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과 계산뿐이었죠. 이 사건으로 그는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폭행, 폭행치상, 그리고 절도. 25도 되지 않은 나이에 전과 산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의 시간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법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조종하는 법을 더욱 치밀하게 갈고 닦았던 겁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과거는 그저 숨기면 그만이고 대중은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에 열광한다는 사실을요. 그의 범죄 기록은 여기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놀랍게도 방송계에 입문했고
특유의 순발력과 사람 좋은 웃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어두웠던 과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화면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따뜻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과거의 기록들과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골마 터진 상처를 잠시 덮어둔다고 해서 새살이 돋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파괴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국민 MC의 빛나는 가면 뒤에서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범죄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행과 절도.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과거는 사실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는 내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 한 사람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기는 행위. 네, 바로 성폭행 의혹입니다. 소년원 기록과 상습적인 폭행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방송가의 일부 동료들은 그를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어릴 때 치기 어린 실수였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며 어떻게든 그를 변호하려 했지요. 대중의 여론 역시 반으로 갈라져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의 성공을 모두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을 한순간에 잠재우고 그를 변호하던 마지막 목소리마저 침묵하게 만든 결정적인 제보가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과거 함께 일했던 막내 방송 작가라고 밝힌 한 여성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게 떨리고 있어서 저희는 몇 번이고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가 이대로 침묵하면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우리가 스크린 속에서 보아왔던 그 국민 MC라는 허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몇 해 전 한 프로그램의 종방연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식이 마무리될 무렵 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막내 작가였던 그녀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따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하늘 같은 선배이자 방송국의 가장 큰 권력자였던 그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신입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몹시 취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방송국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끌고 가다시피 했고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이후 그가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봤자 너만 다쳐. 알지? 그것은 사과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도 그는 단 한순간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방송 작가의 길도 결국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사람들을 웃기고 위로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TV 화면 속에서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는 그를 볼 때마다 그녀는 홀로 비명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동료 작가들과 스태프들을 수소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몇몇은 그날 밤 유독 그녀를 챙기던 그의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고 다음 날부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그녀를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공통된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동료는 당시 그녀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폭력은 그가 통제 불능의 10대 시절에 저지른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절도 역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호소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의 꿈과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이 끔찍한 범죄는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가십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사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산산조각 난 인생을 제물로 삼아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10년, 20년 평생을 바쳐 단단하게 쌓아 올린 철옹성이라도 그 기초가 거짓과 기만 위에 서 있었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은 균열을 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늘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한 동료 방송인을 기억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프로그램에서 형제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끈끈한 호흡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늘 한 발 뒤에서 빛나는 주연을 묵묵히 받쳐주던, 그래서 더 신뢰가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곁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웃음으로 포장해드렸던 그 모든 시간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을지 이제는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폭로는 그야말로 방송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오랜 동료의 증언은 그 어떤 피해자의 외침보다도 더 날카롭고 아프게 대중의 심장에 파고들었어요. 그는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 국민 MC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를 담담하게, 하지만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스태프나 신인 연예인들에게 습관적으로 행했던 무시와 폭언, 카메라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동료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조롱했던 순간들. 심지어는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불거졌던 작은 논란마저도 교묘한 말솜씨로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겨 위기를 모면했던 과거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의 증언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국민 MC가 종종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말이야 똑똑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버티는 놈, 들키지 않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이 당시에는 그저 농담처럼 혹은 성공한 자의 씁쓸한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대중을 기만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자기 합리화이자 세상을 향한 비웃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 비웃음에 동조하고 방관했던 공범자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용기 있는 고백은 위태롭게 두 귀를 걷고 있던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설마하며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의 둑은 그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분노의 파도는 가장 먼저 광고계를 덮쳤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 어떤 여론보다 냉정하고 또 정직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신뢰와 정직을 상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 광고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했고, 온 가족이 먹는 식품 광고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건강한 식탁을 책임졌습니다. 심지어는 공익 광고에까지 등장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광고주들은 하루아침에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를 모델로 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고객센터는 항해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5개 광고판들은 하얀 천으로 덮이기 시작했고 TV를 틀면 1분 단위로 나오던 그의 얼굴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중이 그에게 느낀 배신감은 단순히 좋아했던 연예인의 실망스러운 모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었던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상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에 가까웠어요.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이미지에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 혹은 아들의 모습을 투영하며 위로받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렇게 바르고 선한 사람도 있구나,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진실 앞에서 사람들은 연예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선량함과 진실됨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분노와 저주의 언어들로 뒤덮였습니다. 당신의 웃음을 보며 힘을 냈던 내 인생이 비참하다. 내 아이가 당신을 보고 꿈을 키웠다는 사실이 끔찍하다와 같은 절규 섞인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방송사들도 더 이상 그를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자신의 이름처럼 지켜온 간판 프로그램은 긴급 결방을 알렸고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그의 출연 분량을 통째로 드러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대한민국의 전역을 책임지던 국민 MC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돈은 그의 곁을 떠났으며 대중은 그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은 이제 재만 남은 폐허가 되어 스산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의혹들 앞에 서서 대답해야 할 책임뿐이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화려한 무대는 이제 그를 심판하기 위한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온 나라의 눈과 귀가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위로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에 그 남자가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MC라고 불리던 사람. 그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가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인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다시 선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저를 믿고 사랑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사과와 반성의 정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그 교과서적인 문장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속마음을요. 그는 이어서 자신의 어두웠던 청소년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방황,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갔던 과거. 그는 모든 것을 치기 어린 실수와 씻을 수 없는 과오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의 사과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피해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첫 번째 피해자의 얼굴을 그는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해자를 향한 구체적인 사죄나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발목을 잡았던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법적인 처벌을 모두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법의 심판은 끝났으니 이제 더는 자신의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항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할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의 반성은 철저히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명성, 위태로워진 입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지 타인의 고통을 향한 진정한 참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가장 끔찍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눈물을 글썽이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떨리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약간의 분노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이 그에게서 완전히 등 돌리게 된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다른 모든 과오들은 어떻게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의혹 앞에서 그는 피해자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인 나 자신을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가족을 끌어들이는 순간 그의 모든 눈물과 사죄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피해자를 향한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흘리는 처절한 자기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진정한 사과는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질문을 뒤로한 채 굳은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단상 위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물 한 잔과 대중의 싸늘한 실망감뿐이었습니다. 결국 대중이 보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진심이 담긴 단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국민 MC라 불렸던 남자의 추락. 우리는 이 길고 어두운 이야기의 끝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과 몰락, 그 자극적인 스캔들 너머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사라진 방송과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보며 우리는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오롯이 그 한 사람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괴물을 만든 공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면 속 그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 서민적인 유머, 약자를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한 이미지.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완벽한 선한 사람의 페르소나를 사랑했고 어쩌면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완벽한 영웅, 흠결 없는 아이콘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영리한 배우였을 뿐입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사실 우리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라는 벽돌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보여주는 달콤한 이미지에 취해 그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폭력에 고통받던 어린 시절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의 탐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작은 목소리는 국민 MC를 향한 거대한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방송국과 광고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의 과거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 그를 둘러싼 무성한 뒷이야기들을 정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지만 혹은 알 수 있었지만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대한 돈과 시청률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이익 앞에서 진실과 정의는 너무나도 쉽게 외면당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동료 MC마저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오랜 침묵의 무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그의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허상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능수능란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행동,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단편적인 이미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대신 철저히 숨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가 내미는 거짓된 손을 기꺼이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진 영웅에 열광하고 그들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추락이 그저 가십으로 소비되고 잊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진솔한 한 명의 사람을 기다릴 뿐입니다.